지난 7월 20일 새벽 3시 10분경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두리번거리며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곧 골목을 나온 그는 1분 뒤 다시 들어갑니다. 그는 건물 외관 배관을 통해 2층 베란다로 올라갔습니다. 베란다 창을 통해 침입한 그는 거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의 목을 찔러 살해합니다. 모자가 벗겨진 채 튀어나온 그의 손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가 살해 후 황급히 뛰어나온 사이 이상한 소리에 방에서 자고 있다가 거실로 나온 언니는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동생을 발견하곤 119에 전화를 겁니다. 동생이 뭐 이렇게 칼이 찔려서 출혈이 심하다. 예. 네. 그런 내용 주고받는 사이에 그 비명 소리 들리면서 전화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비명 소리에 이제 뭐 약간 그 핸드폰 뺏는 소리도 들리고 그랬었거든요. 범인은 언니마저 10여 군데를 찔러 죽인 뒤 CCTV가 없는 뒷골목으로 사라집니다. 한 분은 안방에 이제 똑바로 누운 자세로 이제 누워 계셨고, 한 분은 베란다 쪽을 바라본 상태로 엎드린 상태에서 이제 누워 계셨습니다. 여동생은 거실 침대에서, 언니는 방에 있던 요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잠자고 있던 동생은 저항할 틈도 없었고, 잠을 깼던 언니는 범인과 몸싸움을 한 탓인지 손과 복부 등 여러 군데를 찔렸습니다. 피 묻은 발자국이라든지 뭐 잡은 손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가 묻은 자국들이 베란다 이렇게 곳곳에도 묻어 있었어요. 피해자 자매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은 집에서 10m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사건 당일 손님이 없어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범행 10여 분 전인 2시 58분 24시간 마트로 장을 보러 가 있었습니다. 11시 반이 어떻게 됐나 봐요. 그래, 가게를 왔어요. 이제 운동하고 땀을 흘리고 와서 뭐 언니하고 칵테일 만들어 먹으러 그 가그름을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재빙했는데 제가 그래 얼음을 퍼갖고 주면서 그래 어서 가서 먹고 싶고 다가라 이러면서 그래 생기죠. 우리 마지막으로. 범인은 4년 전 자매의 부모의 가게에서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27살 김홍일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가게를 도와주고 언니와도 친하게 지냈다는 그는 불과 10분도 안 되는 사이 자매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반째 종족을 감췄습니다. 두 자매의 죽음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부모는 인터뷰에 응하면서 범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희는 범인의 얼굴을 화면에 지장이 없는 한 방송 내내 내보내겠습니다. 살인사건 이후 김홍일은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합니다. 그는 경기 여주 휴게소, 경북 칠곡 휴게소, 다시 경기 문막 휴게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22일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는 22일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은 그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온 곳. 그의 모습은 22일 오전 출신 대학 앞 편의점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홍일은 여기서 이온 음료와 물과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가서 그냥 물건만 사갖고 물하고 담배 사갖고 이거 이해는 그로부터 이틀 뒤 경찰은 대학군의 한 공터에서 그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뒤의 행적은 묘연합니다. 지난 8월 18일 부산 외곽의 매암산 기슭. 피해자 가족들은 틈만 나면 김홍일이 마지막 사라진 곳을 중심으로 숨어 있거나 혹은 자살했을 만한 곳을 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길이 없는 곳만 골라다닙니다. 지친 기색에도 좀처럼 쉬지 않습니다. 내가 심장병이거든요. 사실 이제 내 건강에는 엄청 무리거든요. 지금 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악으로. 내 머릿속에 그 X밖에 없어요. 가족이 이곳을 택한 이유는 매암산 정상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기 때문. 산으로 도주하다가 이곳에서 실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절벽 밑은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 밑에를 못 가봤거든요. 여기서 봐봐요. 뭐 다른 밑에 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데 사실 방금 내려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냥 나무만 있으면은 네. 해체가 되는데 이거 가는데 대나무 숲이라. 큰데 말고 가는데 그게 막 길이 없이 있어나 해체가 가려니. 오늘도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산수색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 곧바로 부산 시내에 수배 전단을 붙이러 나섭니다. 다 붙였는데요. 또 뭐 지나고 나면 내일 되고 뭐 찢어버리고 삐버리고 예. 또 애들 친구들도 와서 한 지금 저 3번 정도 붙인 걸 제가 알아요. 사건 발생 5일 후부터 지금까지 붙인 전단지만 2만여 장이 훌쩍 넘습니다. 아픈 몸에도 매일 전단지를 붙이는 데는 범인 검거를 위해 시민 제보를 받자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단지를 붙이는 시간만큼은 슬픔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붙이는데 좀 집중하는 거는 조용히 집에 앉아면 경찰 수사할 때까지 기다리면 애들 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 이제 막 또 슬픔이 적고 또 그렇게 되니까 나와서 이 전단지 붙일 때만은 이 얼굴이 막 내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있어가지고 애들 좀 생각나는 것도 있기 위해서 그래서 더 전단지 붙이는데 더 전념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좀 있기 위해서. 부모들은 두 딸을 잃은 이후 가게도 접고 울산집도 버려둔 채 부산으로 내려와 산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금쪽 같은 자식이 죽은 울산집에 머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산에 사는 아내의 오빠와 남동생 집으로 가며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져온 것은 달랑 옷 2벌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하면 마음이 안 편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모든 게 정리가 안 되면 지금 안 갈 생각입니다. 이날 이들 부부는 취재진에게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딸이 자체가 아니라 정말 요즘 보기도 없는데 착한 애들입니다. 나한테 직접 갔다 사실은 저희들 애들이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저희 자기가 우리 이러니까 뭐 언니가 뭐 회사에서 늦는 일이 있다든지 동생이 뭐 병원에 무슨 모임이 있다든지 이러면 별일 없으면 언니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저것들이 그래 할 정도로 요즘 보기 드물게 집안일도 걱정을 하고 애들이 부모님도 그래 밤일을 하니까 걱정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너무나 착한 그러나 김홍일에 대해선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갈갈이 찢어가지고 고기밥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김홍일은 왜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 경찰 조사 결과 김홍일은 4년 전 자매의 부모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후 김홍일은 언니와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김홍일은 사건 발생 10여일 전에 언니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하고 피의자가 엄청난 양이죠. 피의자는 김홍일이 살해된 피해자한테 매달리는 거죠. 무조건 잡습니다. 언니의 거절이 계속되자 김홍일은 무서운 범죄를 계획하고 대담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에게 어떤 인물로 비춰졌을까요? 사건이 터지기 전 피해자 지인은 김홍일을 그저 말수적고 평범한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약간 내성적인 것 같이 보였는데 그래도 자주 갖고 이렇게 좀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뭐 겉으로 보이는 성격은 약간 서글서글한 그냥 누나 왔어요?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면서. 김홍일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지켜본 인근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바들 나가서 담배당 피고 그들이 이렇게 애매한데 저 친구만 조용하게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내가 잘 못 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취재진은 대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를 오랜 설득 끝에 만났습니다. 그는 김홍일이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친해지면 정을 주고받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넓게 사귀지는 않았어요. 홍일이가 마음을 쉽게 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번 마음을 열면
이렇게 좀 정성을 다하는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 뭐 어려운 집안 환경 그런 환경 탓도 있겠지만 뭐 사랑이나 정 이런 걸 많이 좀 원하는 그런 정도. 전 직장 동료는 김홍일을 열심히 일한 친구로 기억했습니다. 거기는 맨날 연장만 했으니까 그 친구는 정말 빡세게 안 합니다. 커피를 쏟아가면서도 좀 쉬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리고 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뭐 취하게 달려갖고 야 죽겠다 나 못하겠다 이러고 그 친구가 좀 도와주고. 김홍일과 수개월 이상 알고 지낸 사람들은 김홍일이 겉으로는 특별히 남다르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그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까지 이른 것일까? 사건 발생 이틀 전 김홍일은 전 직장 동료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자기가 해준 게 너무 안 나왔대.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자친구 마음이라도 안 되더라고 막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사귀자 하는데 싫다, 뭐 헤어지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이 뭐 애원을 해도 등을 돌리는 그런 태도에 대한 뭐 원망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이제 그 적대감이 이제 사망에 이를 때까지의 피해자에게 뭐 어떤 흔적으로서 지금 남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주변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홍일이 언니를 사귀면서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이후 정에 굶주렸던 그에게 활달하고 싹싹한 여자친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는 극도의 상실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all or nothing이잖아요. 전부 아니면 전무인데 세상에 그 여자가 지금까지 그 아이한테 다였는데 모든 것이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자신을 쫓아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럴 바에야 뭐 그런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뭐 너도 죽고 나 또한 마찬가지 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도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충분히 있죠. 김홍일은 사소한 전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범행 과정과 수법의 잔인함을 볼 때 사이코패스나 중증 스토커 못지 않았습니다. 평소 모습과는 달리 범행 당시에 그는 악마와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김홍일은 부산에서 다녔던 대학에 차량을 버리고 뒷산에서 잠시 머문 뒤 종족을 감췄습니다. 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숨진 자매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통장, 그리고 자신이 먹은 음료, 과자 등이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김홍일을 만난 동료는 김홍일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 와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먹자고 그때 좀 이상했어요. 뭐 자기 차에 있는 물건을 갑자기 뭐 저한테 좀 주고 가더라고요. 뭐 수건이랑 뭐 컵이랑 자기가 무슨 뭐 받은 게 있더라고요. 보면 그 자살 증후군처럼 그러더라고요. 좀 애가 좀 이상하네. 농담삼아 야 니 뭐 자살을 하는 거 아이가야. 그 자살 증후군인데 이제 농담삼아 그때 얘기했는데 뭐 사건이 이렇게 터질 줄은 전혀 몰랐는데. 김홍일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마지막 검색한 단어는 자살이었고 일본에서 자살 장소로 유명한 주카이 숲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과는 달리 도피와 관련해 준비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범행 전 통장에 200만 원이 있음에도 20만 원만 찾았습니다. 더구나 그중 12만 원은 범행 직전 극도의 긴장감 때문인지 유흥가에서 성매매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사건 후 지인이나 가족을 찾아간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친한 사람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에 숨겨둔 지인이 도와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대출을 받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넉넉지 못해 임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살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은둔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언신처럼 철저하게 제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만한 그런 인적 네트워크도 없는 친구라면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시간이 자꾸 흘러갈수록 자살했을 가능성이 조금 비중이 좀씩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정말 자살을 한 것은 아닐까? 경찰은 잠수부까지 동원해 마지막 사라진 지점 인근의 저수지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김홍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차량이 발견되기까지 4일. 만약 그 사이에 자살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살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는 것이 범죄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직후라면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뭐 상당 부분 이제 심리적 안정까지를 취하고 뭐 여러 가지 주변 정리를 해놓고 지금 사라진 상황이라서 이미 이제 좀 그 극적인 그 상황은 좀 지난 것 같다. 예. 경찰과 전문가는 차량에 두고 간 물건을 주목합니다.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한 교란 작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유리된 물품의 특징을 보면 그 음식물 외의 물건들을 보면 추적이 가능한 것들을 보려왔기 때문에 일종의 그것도 도주의 단서로도 볼 수 있다. 만약에 자살을 하려고 했다면 굳이 뭐 물건들을 폐기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네. 어차피 자살을 하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굳이 뭐 신분을 속여야 되는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뭐 소지품들을 이제 폐기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뭐 생각이 그쪽으로 간 게 아니냐 싶어요. 경찰도 도주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인근 산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김홍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지점으로 150m 산 위에서 어쩐 지점에서 농지가 나오는데 그 농지 안에 걔네가 사과가 과자 그걸 안 먹은 채로 이제 물봉지 사이즈인 것도 발견된 걔네가 취하고 그래서 그 산에 가있던 것이라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서로 속에 의심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취재 중에 7월 24일 김홍일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학 뒷산 반대편에 있는 가게 주인입니다. 주인 말에 따르면 그가 찾아온 곳은 저녁 8시경. 무슨 음료수하고 뭐 빵 종류 싶은데 그래 그거를 사가지고 몇 병이 모자랬어. 모자래가지고 그래 몇 병 모자랍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잠깐 서 있다가 다시 그걸 들어갔는데 돈을 갖다 주더라고요. 김홍일의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CCTV처럼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한 번도 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이제 물건을 이제 이렇게 봤는데 손이 불편하다고 여러 지고 가라고 내가 딱 줬단 말이야. 지고 나가더라고. 김홍일이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살해 당시 입은 부상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자수의 가능성이 있는가? 자수의 가능성이 그리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예. 이미 무엇인가를 도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예. 도모를 하는 데는 제3자의 손이 필요할 텐데 뭐 이미 필요한 도움을 지금 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박 씨 부부는 숨진 딸을 부산과 울산 사이의 한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거나 다른 일로 근처를 지날 때면 종종 들리곤 합니다. 박 씨 부부는 납골당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납골당에 자모의 유골이 안치된 곳을 찾자마자 어머니는 오열을 터뜨립니다. 친구들이 만든 사진첩과 편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는 딸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마치 두 딸이 눈앞에 있기라도 한 듯 사진을 부둥켜 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들의 편지를 꺼내봅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두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깁니다. 눈가를 훔치며 납골당을 낳은 어머니는
마치 딴 세상에 다녀온 듯한 표정입니다. 이런 범인이 잡혀야 그나마 하늘나라에서 좀 편하게 쉬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놈이 잡히지도 않고 있으니까. 빨리 좀 쉬라고. 그래도 마음이 안정을 빨리 찾아가지고 마음속에 모든 문화를 놓아버리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우리보다 더 좋은 부부 만나서 좋은 부부 밑에 태어나서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납골당을 떠나는 부모님을 보면서 기자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다 키운 딸 둘을 졸지에 잃은 한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수배 전단을 봐주십시오. 최근 확보한 사진으로 새로 제작한 것입니다. 김웅일은 키 175cm, 얼굴에 점이 많고 앞니가 고르지 못합니다. 수사가 답보 상태인 지금 여러분의 제보가 절실합니다.